이번에는 논과 밭의 차이점입니다. 논은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밭은 적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논의 사진입니다. 물에 잠겨 있죠. 이번에는 당근밭입니다. 논처럼 물에 잠겨 있지는 않습니다. 논의 한문을 한번 봐보세요. 한문을 보면 밭 위에 물이 있습니다. 즉, 논은 물을 많이 필요하고요. 밭은 적게 필요한다.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양의 입자. 크기에 따라서 자갈, 모래, 진흙이나 점토. 자갈이 크죠?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진흙, 아니면 점토. 이렇게 토양의 입자는 크기가 다르고요. 입자가 큰 것들로만 구성된 토양은 물이 잘 빠집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은 입자가 크죠. 오른쪽은 입자가 작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물이 아래로 스며들 건데요. 왼쪽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커서 아래로 잘 흘러내려갑니다. 왼쪽은 주로 밭, 오른쪽은 주로 논입니다. 즉, 입자가 클수록 물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커서 잘 아래로 스며들고요. 주로 밭, 반대는 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선상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상지의 뜻은 부채 선자입니다. 부채, 상지, 위에 있다. 어디에? 땅 위에. 즉, 땅 위에 부채꼴 모양으로 있는 퇴적 지형을 선상지라고 합니다. 산을 흐르고 있는 하천. 산은 경사가 급하죠? 산 위에 올라갈 때 힘들잖아요, 경사가 급해서. 반대로 산에서 하천이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에서 빨리 흐르다가 평지에 도착하면 갑자기 경사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유속,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집니다. 즉, 경사가 엄청 급하다가 곡구에서 갑자기 확 급변하죠. 경사급변점. 곡구에서부터 유속이 확 느려집니다. 유속이 느려지면 물 속에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점토가 있는데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멈춥니다. 그런데 자갈부터 멈추게 되죠. 모래도 멈추고요. 곡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넓은 곳, 산에서는 굉장히 좁디 좁은 곳을 흐르다가 넓은 곳을 흐릅니다. 그래서 쌓이죠. 어떤 모양? 부채꼴 모양. 그래서 선상지라고 합니다. 선상지가 옆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이 흐르고요. 자갈이 쌓이고요. 계속해서 더 쌓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처럼 선상지가 좀 볼록하게 튀어나와 보입니다. 이 부분 선정. 자갈과 모래가 많이 쌓여 있는 가운데의 이 부분 선앙. 다시 평지에서 선상지가 끝난 부분 선단.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상지, 하천의 퇴적작용, 하천 퇴적지형입니다. 산에서 평지, 경사급변점이었죠. 점토는 아니고요. 입자가 컸던 자갈과 모래가 주로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선정, 제가 정자에 빨간색 했습니다. 정상부니까요. 산 정상부 이 부분은 선상지가 시작하는 부분이죠. 산에서 흐르는 물을 뚝으로 막으면요.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취락이 입지하고요. 사지는 사천성상지의 선정 부분입니다. 저수지가 있죠.
선앙, 중앙할 때 그 앙자, 여기에 자갈과 모래가 많이 퇴적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입자가 큰 것은 물이 아래로 스며든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물이 많습니다. 복류하천이라고 하고요. 이곳은 옛날에는 과수원이나 밭으로 이용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물을 다스리는 기술, 수리시설이 발달해서 이곳도 논농사는 가능합니다. 선단, 끝단자죠. 말단부. 끝나는 곳은 어떻습니까? 하천이 복류하천이 아니죠. 위에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그래서 용천이라고 합니다. 물이 지하에 있다가 다시 지상으로 솟아났다. 용이 하늘로 스쳐나다. 물이 지하에서 솟아났다. 용천. 복류하천이 자갈과 모래가 이제 퇴적되어 있지 않은 곳이니까 지상에 있잖아요. 이것도 물이 많기 때문에 취락, 밭농사가 아니라 논농사. 아래의 사진엔 선정, 선앙, 선단 나와 있습니다. 선상지. 선상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산지와 평지가 만나는 곳, 경사가 급변하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신기조선대가 아니죠. 경사급변점이 거의 없어서 선상지 발달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완전 없는 건 아닙니다. 경주와 구례, 사천, 강릉 이런 곳에 선상지가 있긴 있습니다. 선상지는 주로 단층이 있는 곳, 건조 지역에 경사급변점이 있는 단층 산지 같은 곳들, 이런 곳들은 선상지 발달에 유리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산지가 있고요. 평지가 만나는 곳에 부채꼴 모양의 지형, 선상지입니다. 또 다른 사진입니다. 위에 부분은 산지, 아랫 부분은 넓게 선상지,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우리나라의 사천 선상지입니다. 덕곡저수지 보이시죠?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 선정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 선앙입니다. 이곳은 복류하천. 그리고 끝에 있는 이 부분, 사천대교가 있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선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글어스로 본 구례 지역의 화엄사 선상지입니다. 범람원 알아보겠습니다. 하천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의 양은 불어나는데 물의 양이 불어나면은 주변에 있는 흙들, 자갈, 모래, 점토 이런 것들을 깎아서 물이 흙탕물로 변하게 됩니다. 흙탕물 안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큰 자갈,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그거보다는 크기가 조금 더 작은 모래와 자갈, 흰색으로 되어 있는 점토, 유량이 많아지면서 흙탕물이 넘칩니다. 주변으로 넘치죠.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은 연두색이 쌓이고요. 더 먼 곳은 흰색이 쌓입니다. 가까운 곳은 자연제방, 먼 곳은 배우습지. 자연제방 더하기 배우습지 해서 범람원, 범람원의 형성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범람원 알아보겠습니다. 범람이란 물이 넘치는 거죠. 홍수 때 물이 넘쳐요. 원, 평원이, 즉 선상지를 만들고 평지를 흐르던 하천이요. 홍수 때는 하늘에서부터 비가 많이 내리니까 물이 넘치겠죠. 물이 넘칠 때 주변의 것들을 모두 깎아서 흙탕물이 됩니다. 흙탕물 바닥은 큰 자갈들이 굴러다니지만 위에는 붕붕붕붕 떠다닙니다. 떠다니면서 흙탕물이 넘칠 때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토사가 쌓입니다.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것이 쌓인 곳은 자연제방, 좀 작은 곳이 멀리까지 쌓였으면 배우습지.
자연재방 더하기 배우습지는 범람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범람원은 하천의 퇴적작용, 퇴적지형입니다. 선상지보다는 입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퇴적물들이 퇴적이 되어서 만들어집니다. 범람은 물이 넘친다. 홍수 때 주변의 것들이 깎여서 흙탕물이 되죠. 이 흙탕물들이 하천이 넘치면서 하천 주변에 가까운 곳부터 쌓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방, 배우습지 이렇게 형성이 된다 했습니다. 자연재방은 입자가 크죠. 배우습지는 입자가 작습니다. 앞에서 배웠는데 입자가 큰 것은 입자 사이로 물이 잘 빠진다고 했습니다. 배우습지는 입자가 작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지 않겠죠. 물이 잘 빠지는 곳과 잘 빠지지 않는 곳, 밖과 논의 차이죠. 자연재방, 배우습지 둘 다 홍수 때 물에 찹니다. 하지만 자연재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것들이기 때문에 물을 빼기가 쉽죠. 또한 상대적으로 배우습지보다는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취락은 둘 중 하나를 꼽으라면 자연재방이었죠. 선상지 보충하겠습니다. 가운데 하천이 있죠. 그 양 옆으로 자연재방, 그 뒤로 배우습지. 자연재방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볼록하게 높게 있습니다. 실제 사진 보시면 하천이 있죠. 그 바로 가까운 곳으로 밭농사 지역 자연재방, 그 뒤로 배우습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형도 보겠습니다. 빨간색 밭 표시와 파란색 가수원 표시. 이곳은 하천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배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자연재방, 그 뒤로 검은색 논이 있죠. 이곳은 배우습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면 하천, 그 바로 가까운 곳에 자연재방, 그 뒤로 배우습지. 하천이 유로를 변동하면서 만들어진 소의 그 코 모양과 같은 호수, 우가코. 이 전체가 범람원입니다. 충적층이라고 오른쪽에 있죠? 그곳에서 고도, 높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연재방이 배우습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선상지나 범람원을 흐르던 하천은요, 입자가 굉장히 작은 모래와 점토, 실트 크기의 점토, 이것만 가지고 흐르다가 마지막 최종 관문, 바다로 향합니다. 바다에서는 갑자기 속도가 확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좁은 곳을 흐르다가 바다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넓어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수도꼭지 손가락으로 누르면 물이 멀리 나가잖아요. 반대 느낌입니다. 토사가 이곳에서는 이제 바다 쪽으로 오랜 시간 동안 후빙기 해수면 상승 때 그 이후부터 계속 쌓였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범람원 쪽에 있는 하천 굉장히 좁은 곳을 흐르다가요. 바다로 만나는 곳부터 하구잖아요. 거기서부터 많이 퇴적되어 있죠. 삼각주입니다. 삼각주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천이 바다와 만나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하구부터 퇴적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퇴적이 되면 이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삼각주라고 합니다. 삼각주 자체는 범람원이 연장된 겁니다. 육지에 있던 범람원이 바다까지 가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각주도 자연재방, 배우습지 다 있습니다. 삼각주는 하천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하천의 토사 운반량, 조류의 토사 제거량보다 많은 지역, 이곳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천에 있는 아주 작은 크기의 모래와 실트 크기의 점토들이요. 밀물과 썰물 때 제거되지 않고 쌓여 있을 수 있는 곳, 이곳에서 삼각주가 발달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
이곳은 밀물 때는 삼각주가 물에 완전 잠기고요. 썰물 때는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냥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삼각주에 있는 토사도 같이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삼각주는 발달하기 힘들고요. 삼각주가 있어야 하는 자리로 먼 바다에서부터 굉장히 작은 크기의 뻘, 진흙, 이것들이 쌓여서 간석지가 만들어지죠.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죠.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습니다. 즉, 강 자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발달하는데 동해안 쪽으로 하천은 굉장히 발달이 미약합니다. 동해안 쪽 하천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토사 운반이 거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주가 적고요. 우리나라의 삼각주는 크게 두 가지가 유명합니다. 낙동강 삼각주, 압록강 삼각주. 낙동강 삼각주는 하중도와 연안사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중도라는 것은 강하자, 중간 중자, 섬도자, 강이 흐르는 도중에 가운데 생기는 모래톱 같은 것들, 이걸 하중도라고 하고요. 낙동강에서는 명호도, 을숙도, 이런 끝에 도자가 붙은 것들, 그것들이 전부 다 하중도입니다. 낙동강과 가까운 곳은 자연제방, 하중도의 가장 가운데 부분, 이곳은 배우습지. 확대하면 A는 배우습지, B는 자연제방이라는 겁니다. 왼쪽 하단에 연안사주 표시되어 있죠. 길게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바다에 있는 파도가 낙동강에 원래 있었던 그 흙들을 다시 밀어 올려서 만들어진 거죠. 이 연안사주와 하중도들을 합쳐서 삼각주라고 하는 겁니다. 나일강입니다. 청나일, 백나일. 나일강이 지중해로 흐르죠. 즉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면서 만든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낙동강 삼각주입니다. 나사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예전에 이곳은 하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천의 토사 운반량이 제거량보다 많아서 지금과 같이 하중도와 연안사주로 구성된 삼각주가 형성이 된 것이죠. 표시가 된 부분은 예전에는 바다였죠. 하지만 다시 하중도와 연안사주가 생겨서 삼각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애완지형은 다음 시간에 하죠. 고생했습니다. 안녕.